네, 화요일에 식발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 작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책 준비하셨습니까? 자, 이번엔 대한민국 독도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독도. 오늘 이 책을 또 준비한 이유는 어떤 겁니까? 자, 근래 일본이 다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에 관한 책을 찾고 있었는데 원주에서 독도를 알리는 동아리 모임에서 저한테 독도에 관한 책을 소개해 달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독도에 관해서 알려주는 책인 것 같아서 이 책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독도와 관련된 자료들, 책들 많이 있습니다만, 또 이 책은 또 어떤 내용들, 또 어떤 그 컨셉으로 좀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 이 책은 1905년에 일어난 일본의 독도 침탈 사건을 기준으로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에서는 19세기 초부터 1905년 전후까지 독도와 열강의 관계를 다루었는데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역사적인 사실을 교모히 왜곡하고 있는 사례들을 일본 측 자료를 이용해 반박하고 바로잡았습니다. 2부는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제에 벗어난 1945년 광복 이후에 독도 문제를 다루었는데 특히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을 통해 독도 이주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한국, 미국, 일본의 자료를 총동원해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책의 저자 호사카 유지 교수. 예. 요즘 굉장히 방송 활동 많이 하고요. 좀 유명하죠. 셀럽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자 호사카 유지 교수는 1956년 도쿄에서 태어난 도쿄대 공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명성왕후 시해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언젠가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바람 때문인지 1988년에 한일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한국에서 유학을 했고 고려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주로 조선 말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를 연구하면서 일본이 왜 침략 국가가 되었는가에 대해 탐구해왔고 1990년대 말부터 일제강점기의 잔재로 남아있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하여 한일 관계사를 분석해 객관적이고 치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함으로써 전 국민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한국 체류 15년 만에 한국인으로 귀화했으며 독도 문제를 비롯해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등 한일 양국의 총선 없는 전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의 연구가 주목받는 이유는 한일 양국의 역사를 철저하게 고증하고 분석해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합리적으로 설득한다는 데 있습니다. 네. 자, 독도의 중요성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자, 독도는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고요. 동도와 서도 및 89개 도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 460만 년 전서부터 250만 년 전 해저 2100m에서 분출한 용암에서 굳어져 형성된 화산섬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우산도, 석도, 돌섬, 독섬 등으로 불리다가 1906년부터 독도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독도가 중요한 이유를 몇 가지 설명하자면 세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군사적 가치입니다. 동해방위의 거점이자 전략적 요충지, 영해의 확보 근거지입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 가치입니다. 황금어장이며 광물 자원이 다량으로 매장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학술적 가치입니다. 해양과학기지, 화산지역 및 해양성 화산섬 생태계 최적지입니다. 자, 독도의 중요성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또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어떻게 설명하는지 또 일본의 어떤 시각으로 그들이 어떻게 또 바라보고 있는지 좀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그 책 내용으로 들어가죠. 그 일부에서는요. 일본 측의 자료를 이용해서 반박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자, 일단 일부에서는요.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 땅임을 증명하는 많은 자료들을 보여줍니다. 특히 고지도를 보여주는데 조선 전국도와 일본 전도를 보여줍니다. 그곳에서 조선 전국도에는 독도가 표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일본 전도에는 독도가 표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면서 증명하죠. 자, 일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일본 스스로가 독도 영유권을 부정했음을 보여주는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인 태정관 지령문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 태정관 지령문이라고 했어요. 태정관이 무엇이고요? 또 지령문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자, 태정관이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기관입니다. 태정관은 쉽게 말해서 일본 내각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67년 에도 막부가 존완 양이파에게 에도성을 넘겨줌으로써 메이지 정부가 들어선 뒤 신정부는 고대 청환제를 선포하여 만든 현 일본 내각의 전신입니다. 당시 일본에는 행정, 사법, 입법이라는 3권이 아직 분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태정관이 내린 명령은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권위를 가진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1877년 태정관은 동해의 다케시마회 일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독도가 조선 영토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인정한 바 있습니다. 독도가 조선 영토라는 사실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태정관은 다케시마회 일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못 박았으니 울릉도와 독도는 당시 일본 정부에서도 자국의 영토가 아니라고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현재 일본 정부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태정관 지령문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정관의 명령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현재까지도 유효하다는 것이 일본 내 법적 해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 이러한 태정관 지령문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확인 중이다라고 하면서 내용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본 측의 자료는 계속해서 또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일부에서는요, 독도가 우리 또 한국, 조선의 땅이다라는 것을 일본의 자료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만, 2부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자, 2부에서는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독도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논리가 왜 잘못되었는지 설명합니다. 현재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일부 내용과 러스크 서한 등을 근거로 독도가 일본 영토로 남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전혀 다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어떤 것이고요? 또 어떤 내용들이 담고 있길래 일본이 이렇게 독도에 대한 권리를 자꾸 이렇게 정말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네. 자, 우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쟁기념 공연예술센터에서 맺어진 일본과 연합국 사이의 평화조약입니다. 48개국이 참가하여 서명하여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되었죠. 조약의 발효로 연합국 최고사령부에 의한 일본 군정기가 끝나고 일본은 주권을 회복합니다. 이때 조약 초안지 작성된 1947년 3월 19일 1차 초안부터 1949년 11월 2일 5차 초안까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 연합국 합의서를 한국 영토에 그대로 적용을 했는데 1949년 12월 8일 6차 초안에서 갑자기 일본 영토로 기재가 됩니다. 그러다가 11일 뒤에 나온 1949년 12월 19일자 7차 초안에 독도가 다시 한국 영토로 복귀가 되죠. 그러다가 9차 초안에서 다시 일본으로 10차, 11차 초안에서 다시 한국으로 표시가 됩니다. 후에도 영미합동 초안에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시했고 이에 대한 반대는 없었지만 이때 독도 귀속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이 계속 영유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러스크 서원이라는 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러스크 서원이란 미국 극동 담당 국무차관보 딘 러스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양유찬 주 대한민국 대사에게 보낸 외교 서한입니다. 당시 미국은 독도의 역사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채 독도 영유권을 포기하라는 내용이 담긴 러스크 서한을 1951년 8월 10일자로 한국 정부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점령국이었던 미국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독도를 미국이 일본에게 주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서는 패전국인 일본은 물론 다른 연합국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연합국의 통일된 견해가 아니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었으며 가장 결정적으로 한국 정부가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것에서 이 독도 문제의 어떤 일본의 주장 단초를 제공했고요. 또 이제 한일 협정, 이 박정희 정부 시대에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좀 약간 미진하게 좀 합의 내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계속해서 좀 불씨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독도 문제 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일본이 독도에 대해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일단 분쟁 지역화에서 일단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흔들리거나 국제 질서가 변화할 때 1905년처럼 무력으로 점거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 땅이라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국제사회에서 한국 측 주장이 미흡하면 결국 일본 측 논리에 밀릴 가능성이 높으며 일본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해 놓지 않으면 묵인했다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상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독도에 대해 차분하고 단호한 외교를 펼치려면 일본 정부의 주장을 빈틈없이 논박하고 한국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확실히 보여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우리 대표 사이트를 보면 일본 정부의 주장이 잘못된 것은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일본과 제3국을 모두 설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그 논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차근차근 논리 개발, 그리고 일본의 특징이 뭔가